자, 얘들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419번부터 갑시다. 419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덧셈 공식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요거를 A라고 잡을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B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C라고 잡고요. 요거를 D라고 잡으면 문자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근데 식은 몇 개 줬어요? 등번호당 식 하나니까 2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자 4개고 식 2개면 원래는 못 풀지만 항상 아는 식이 있을 거다.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하면 뭐고? 1이고 C를 제곱하고 D를 제곱하면 뭐니까? 1이니까 식 4개니까 아 이거 어차피 연립하면 풀린다라고 일단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보세요. 헷갈릴수록 좀 더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형태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내가 구하려는 건 어쨌든 A에서 C를 뺀 요걸 제곱한 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 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고 알고 있고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B하고 D를 어쨌든 A하고 C로 바꿔서 약간 연립을 해줄 생각인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B제곱이 1-A제곱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일단 요 식은 당연하게도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요 식을 제곱을 해주면 실제 B제곱, D제곱이라는 애가 3분의 1이 튀어나오고요. 그러면 B제곱이라는 거를 1-A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D제곱이라는 것도 1-C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C가 뭐가 되는데 이거 잘못한 거죠? 9분의 2죠? 자 A 더하기 C가 3분의 루트인데 그리고 두 번째 요놈 전기해서 써보면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9분의 2인데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대칭꼴이라고 있는 거예요. A하고 C하고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해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합하고 곱을 이용하자. 이해니까 연립방정식. 대칭꼴은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그래서 A 더하기 C를 3분의 1루트라고 잡고 AC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모라고 잡아주셔서 주어진 얘를 네모 좀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잡을까? K 좋아요. 자, K라고 잡으면 주어진 얘는 K제곱 마이너스 얘를 제곱한 다음에 2배의 얘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더하기 1이 따라오세요. 그래서 연립하면 이 K값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걸 구해주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멀리서 조금 직접 한번 봐보시고 이게 처음에 못 풀고 헤맸다면은 좀 더 깔끔하게 사실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4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21번. 자, 지울게요. 자, 421번에 이렇게 씁시다. 동경의 위치관계. 화살표 두 동경이 일직선 421번 동경의 위치관계 화살표 두 동경이 일직선 두 바퀴를 도는 동안 OPQ가 일직선에 있는 횟수가 4호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오자마자 아니지. 진짜 무슨 아니 이거 그 화나기를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만큼의 속도랑 요만큼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말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Q가 두 바퀴를 도는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OQ가 이루는 동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얘가 두 바퀴 돈다는 얘기는 세타의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0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다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두 바퀴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내가 저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0보다는 클 거고 4파이보다는 작을 거다. 근데 두 바퀴를 도는 거니까 사실 4파이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0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왜냐면 이 세타가 0이면 P도 여기 가만히고 Q도 여기 가만히인데 그걸 일직선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처음 시작 전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0은 일단 떼놓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실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을 하면 되니까 이만큼이 R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동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여서 이만큼의 R세타가 잡히는데, 그러면 여기가 R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의 P에 대한 동경 이루는 각, 얘가 체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이 각이 뭐인 거예요? R세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 Q라는 동경 이루는 각은 세타예요. P라는 동경 이루는 각은 R세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OPQ가 일직선에 있다라는 요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 OP라는 동경과 OQ라는 동경이 이렇게 일치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OP라는 동경과 OQ라는 동경이 완벽하게 반대 방향이 있을 수 있는 딱 이런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일직선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그려놓고 식을 끄집어낸다. 자, 그럼 여기선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빼면 몇 도가 된다? 0도가 된다. 괜찮습니까? 요거.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쓰면 R세타에서 세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을 뺐더니 0도가 나오는데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2n파이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세워볼까요? 자, 여기는 하나가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이 R세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빼니까 몇 도 이게 뭐예요? 180도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워주시면 R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180도 파이라는 애가 나온다.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2n파이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타라는 걸 구하면 세타는 R-1분의 2n파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세타라는 걸 구하면 세타는 R-1분의 2n 더하기 1파이가 따라옵니다. 근데 n은 정수인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주어진 얘를 만족하는 게 0부터 4파이까지 해서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4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형태가 횟수가 4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세타라는 형태를 지금부터 잡아볼 건데, 여기 n이 0이면 0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다가는 1부터 대입해야겠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R-1분의 1파이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R-2분의 4파이 따라올 텐데,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게 이걸 만족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아래도 보시면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는 0을 대입하면 R-1분의 1파이니까 상관없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R-1분의 1파이까지 파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R-1분의 3파이 따라올 거고 R-1분의 5파이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면은 요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근데 이 중에 몇 개만 요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4개만 요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0보다 큰 거부터 시작해서 4개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그 4개가 당연히 파이 하나, 그 다음에 2파이 하나, 3파이 하나, 4파이 하나 이렇게 4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들어가면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대로 범위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갈게요 여러분들. 세타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 세타의 범위가 있는데 실제 R-1분의 4파이라는 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R-1분의 4파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R-1분의 5파이라는 건 여기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R-1분의 5파이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그대로 풀어주시면 R-1분의 4파이가 4파이보다는 작고 R-1분의 5파이보다는 R-5파이가 4파이보다는 크다. 도등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등호 생각. 자, 얘가 얘면 얘가 아니에요. 되는 거죠. 4개 들어가는 거 맞으니까. 근데 얘가 얘면 6개 들으니까 안 돼. 5개 들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R-1분의 4파이가 4파이랑 똑같다.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양쪽에 R-를 곱하고 문제 풀면 되는데 그래서 R이 1보다 크다라고 왜 이러냐. 얘네가 사실 그냥 양수라는 걸 돌려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쪽에 파이 나누고 양쪽에 R-1 곱하고 양쪽에 R-1 곱하고 양쪽에 4를 더하고 양쪽에 4를 더하고 4로 나눠요. 그러면 4를 더하고 4로 나누니까 요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냥 학교 나오면 뭐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다 틀리겠죠. 이러면 다 만족하는데 그 중에 4개만 차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4개만 써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서 425번 하겠습니다. 425번 주고요. 자, 제가 이거 10까지만 정리하고 마지막에 부등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겁니다. 거기서 막히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이걸 맞추시는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밑을 통일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로그 사인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밑을 통일시켜주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밑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이 부등호가 그냥 따라오냐 반대로 따라오냐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 세타는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답을 내시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란 애가 부등호가 바뀌어서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로그 함수,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풀 때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 항상 진수 조건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진수 조건은 사인 세타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며 진수 또한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라는 이걸 풀어주면 정답이라고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 일반식 합산적으로 바꾸고 넘긴 다음에 부등식 풀어주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고 요거 막히면 선생님한테 꼭 해달라고 해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쭉 둘러다니면서 봤는데 그냥 아예 안 했던데? 그냥 꺼졌던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시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다 기본 문제잖아요. 기본 문제 1번, 2번, 3번 푸는 거잖아요. 그쵸?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로그 코사인 x 사인 x 더하기 로그 사인 x 루트 탄젠트 x 중에 1이 뭐야? 얘가 1이다. 코사인 x를 모두 구하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x의 범위가 이렇게 1, 4분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답을 찾으면 당연히 진수 조건 다, 미 조건 다 만족하는 상황일 겁니다. 어차피 1, 4분면이니까. 그래서 얘는 딱히 이 조건 안 쓰시고 1, 4분면인 거 답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1, 4분면에 있으면 무조건 얘네 다 만족할 거니까. 이거가 존재할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갈게요. 미칠 통일하면 참 좋은데 이 통일이 누가 봐도 여기 사인이니까 약간 뭐 좀 힘들어 보이고, 일단 주어진 얘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도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할 생각. 그러면 주어진 얘는 탄젠트 x라는 놈의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면요, 주어진 얘가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더하기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2분의 1에 로그 사인 x의, 자 얘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게 되니까 정리하자고요.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 그리고 여기 나누기는 빼기로 가잖아요. 그럼 빼기 2분의 1을 빼기 이렇게 되겠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 두 수는 무슨 수라고 불러요? 역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내가 A라고 잡으면 다른 하나는 요놈의 역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A를 구할 수 있다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A를 내가 만약 1이라고 구했다.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sin x는 코사인 x니까 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역수가 보이면 한 문자로 표현하면 사실 그 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요 풀이가 핵심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A 값을 찾고 그대로 답을 낸다. 이 다음부터는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넘어가서 427번 가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자, 427번에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써주셔야겠네요. 427번에 주셨다면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P는 몇 초? 3분의 2파이. Q는 몇 초? 3분의 4파이. 100초가 될 때까지 PQ Y좌표가 같다. T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00초가 될 때까지니까 정보까지 체크해야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초 3분의 2 파이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초라는 걸 사실 t라고 잡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3분의 1 파이 t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호의 길이를 주면 항상 호의 길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각으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요놈의 각을 R세타니까 아, 여기가 3분의 2 파이 t구나. t가 이루는 동경이 3분의 2 파이 t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p가 이루는 동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의 좌표를 설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동경이 이루는 각이 3분의 2 파이 t이기 때문에 코사인 3분의 2 파이 t 얘가 x좌표가 되고 y좌표는 사인 3분의 2 파이 t 얘가 y좌표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Q라는 동경이 이루는 각을 찾아주시면 Q는 몇 초 3분의 4파 이동한다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따른 이 호의 길이 요만큼이 3분의 4파이 t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반지름 1이니까 아, 이 동경이 이루는 이만큼의 각이 3분의 4파이 t구나. 그럼 결론
Q라는 좌표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t, 컴마 사인 3분의 4파이 t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냐? P하고 Q가 이루는 Y좌표가 같다라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고요. 실제 그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얘들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요? 주어진 요 Y좌표랑 주어진 Y좌표가 이렇게 같다. 근데 P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에 대해서 만나는 횟수, 즉 근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왼쪽은 주기가 몇이에요? 3이죠. 자 이 오른쪽은 주기가 몇입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면 왼쪽부터 그리고 싶어요? 오른쪽부터 그리고 싶어요? 오른쪽. 저번에 이거 약간 쌤이 지능 차이라고 했다가 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부터 그리는 게 좋다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럼 얘는 2분의 3씩 반복, 얘는 3씩 반복. 그럼 전체는 몇씩 반복? 3씩 반복. 그래서 3이라는 부분만 제대로 그려주고 그에 따라 나머지 답을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2분의 3이 한 주기내를 먼저 처리하자고요. 이렇게 2분의 3이 한 주기가 있다. 근데 얘는 한 번 더 가서 여기가 3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각각의 점까지 찍어주시면 여기 각각은 여기다가 4분의 1배를 하면 되니까 여기가 4분의 3, 여기가 4분의 6, 여기가 4분의 9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4분의 3씩 더 가는 거니까 4분의 8분의 3이구나. 8분의 3, 8분의 6, 8분의 9 이렇게. 그럼 여기는 8분의 15 맞아요? 굳이 찍자면 18, 8분의 21 이렇게 찍혀있다라는 거고. 자 그에 따라 이놈을 그려주면 얘는 한 주기만 여기다 딱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한 주기 그리면 이렇게 가서 정확히 이렇게 가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한 주기를 완벽하게 그렸다. 그럼 이런 게 몇 개 있을 거고 33개 있을 거고 나머지 찌꺼기까지 처리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 개수한 거 세보자고요. 요거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안 세면 0인 거니까 1개, 2개, 3개 4개 생깁니다. 한 주기에 4개 생기네요. 그러면 그 다음 흘러가도 똑같이 4개 생기겠다. 맞아요? 그럼 이 4개씩 일단 몇 주기 있어요? 3씩인데 100이니까 몇 주기 있습니까? 33주기가 있고 때려온 거 맞아요? 자 나머지 하나는 길이 몇 자리? 1자리. 왜? 99부터 100이니까 구간 1자리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만 보라는 얘기요? 여기서부터 1이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1은 대충 여기 왼쪽 여기까지가 1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럼 이 교점이 몇 개 추가돼요? 한 개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에서 한 답은 133입니다. 라는 이런 문제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실판 안 보면서 보기만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엑셀이 싸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4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9번에 그래프 5개 치세요. 개념을 그냥 뭐라.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래프 5개짜리예요. 졸리신 분들 뭐라도 하세요. 뺨을 때리든지 바로 때리든지 뭐라도 해. 뭐 미친 짓을 한다든지 막 소리 지르면서 놀린다든지 뭐라도 하자 얘들아. 뭐라도. 진짜. 아니 이거 네 열심히 하는 거잖아. 참기술라도 깨세요.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풀다 보면
코사인 x가 막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c가 2분의 1이니까 근이 몇 개인 거예요? 한 개 이렇게 읽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이 근은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실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잠깐만 보면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요. 자,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주어진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그 점을 보면 x값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겁니다. 따라오세요. 요렇게 나왔더라도 근을 한 개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정확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코사인 x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c라고 잡았을 때 실제 코사인 x가 만약 0이라면 x는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y는 0이라는 걸 그리니까. 코사인 x가 0보다 조금 크면 그 점 몇 개인 거예요? 다 2개인 거예요. 결론, 코사인 x가 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하나의 값이 나왔다면 실제 x는 몇 개가 나온다는 겁니까?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사인 x가 딱 1이라는 값을 나오면 한 개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x가 음수라는 값이 나오면 0개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사인을 지금 찾아주는 문제예요. 어떻게 찾는지 봅시다. 자, 일단 했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함수를 통일할 수 있는지 보니까 주어진 얘가 1-c제곱이라고 보이고요. 식을 어이구 상호야.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일단 안 되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3c 제곱 마이너스 2c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도 넘어가니까 더하기 4 맞아요.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 k 넘겨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왼쪽 그래프가 그냥 보다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C라고 치어남과 동시에 사실은 2차 함수로 보이고 이해되십니까? 여기 대칭축이 보인 거예요. C가 3분의 1일 때가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코사인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데만 코사인이라는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 자체를 이 범위만 그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표현하면 여기가 0이 있어서 여기가 0, 대입하니까 4가 나오고요. 여기도 좌표 찍을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대입하니까 3분의 11이 나오나? 계산 틀린 건 없죠? 네. 자, 그 다음 어디 있어요? 1이라는 거 찍으면 1이라는 게 여기 어딘가 있어서 1, 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왼쪽 그래프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 y는 k라는 걸 그릴 건데 y는 k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아예 없으니까 코사인 값이 없으니까 근이 몇 개? 0개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모든 k의 범위에 따른 근의 개수를 살펴볼게요. 자, k가 3분의 11보다 작으면 교점이 아예 없으니까 근이 몇 개 나와요? 0개 나오는 겁니다. 자, k가 3분의 1이면 근이 3분의 11이면 근이 몇 개 나오는 걸까요? 네, 2개입니다. k가 딱 3분의 11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c가 뭐란 얘기예요? 3분의 1이라는 이때는 근이 코사인 x가 3분의 1이라는 근이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x가 3분의 1이라면 근이 2개가 된다고. y는 3분의 1을 계산에 따라오니까 여기 교점 하나라고 보여서 근이 한 개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근이 2개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k가 3분의 11보다 좀 큽니다. 그럼 k가 3분의 1보다 조금 크면 3분의 11보다 조금 크면 근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는 이 c는 얘는 0과 3분의
3분의 1 사이에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코사인이 0과 3분의 1 사이에 대해서는 근이 몇 개? 2개. 얘는 근이 3분의 1과 1 사이에 나오는 거죠. 3분의 1과 1 사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근이 몇 개? 2개니까 이땐 근 몇 개라고 불러야 돼요? 4개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K가 3분의 1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근이 4개인 거예요. 자, 근데 K가 딱 4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딱 4면은 이제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K가 4면은 여기 코사인이 0이 되는 거나 여기는 그럼 뭘까요? 여기 대칭축이 3분의 1, 여기가 0, 그럼 여기는 3분의 2. 이해되세요? 자, 그럼 코사인이 0이면은 근이 몇 개? y이 0이라는 뜻은 잡는 거니까 2개. 이게 몇 개? 2개. 그래서 얘도 4개가 나오네요. K가 4보다 큽니다, 이제. 자, K가 4보다 크면은 지금 그래프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K가 4보다 크면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그럼 코사인 값이 얘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보다 그냥 큰 거니까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 계속 2개 나오는 겁니다. 5보다 작을 때까지 2개 나오겠다. 자, 근데 K가 딱 오면 이렇게 잡히면 코사인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니까 몇 개 나오니까 코사인이 1인 건 1개 나온다는 거죠. 1개. K가 5보다 크면은 둘점이 없기 때문에 0개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2개의 실근을 갖는 걸 체크해 주시면 요놈이랑 요놈이 정답인 거예요. 그 답이 3분의 11이랑 4하고 5 사이가 정답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별표 5개짜리인데 헷갈릴 법하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하시고 이해 안 되면 한번 따로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31번 갈게요. 431번. 쉽지 않나요? 자, 지우겠습니다. 뭐. 431번에다가 유형 써주세요. 유형.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에 대한 유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x의 범위가 요 놈일 때 지금 요 코사인하고 사인에서 요거를 막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코사인 x하고 사인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 대해서 뭐야 이렇게 못생겼어 이 정도 아닌데? 자, 단위원에 대해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x면 여기를 r 코사인 x, r 사인 x 이렇게 잡지 않았나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을 잡으면 요놈의 좌표가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이 코사인 x하고 사인 x를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는 거냐? x 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어쨌든 이 원 위의 점이다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코사인 x, 사인 x를 읽어주실 때 얘는 반지름이 1인 요런 원이 있는데 여기 위의 점이 나옵니다.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A, B가 이원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X가 0부터 파이까지 가는 얘기는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80도까지니까 좌표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코사인 x, 사인 x, 여기 위에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헷갈리시면 선생님이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 위에 a, b가 있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 a-3분의 b 더하기 1 요놈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읽히세요? 네, 기울기 정답입니다. 기울기. A, B에서부터 얘를 기울기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A, B는 여기를 이동하고 있는 거고, 자, 주어진 얘는 어떤 놈의 기울기냐? 3,-1에서부터 A, B까지의 기울기의 최초를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유형입니다. 해석만 되시고 풀이가 저런 풀이가 있구나 받아들여 주시는 문제예요.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을 통해 주어진 코사인 x, 사인 x가 원 위의 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화살표 딱 해주시고요. 코사인 x, 사인 x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무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요놈의 기울기를 살피려면 A, B는 여기를 그냥 이동하고 있는 거고 3,-1이라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3,-1이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3,-1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까지의 기울기를 볼 건데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이거 다 음수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가장 큰 건, 가장 완만한 거. 언제가 제일 완만하냐? 이때라고 보이셔야죠. 이거보다 더 완만하면 A, B가 저기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이때가 최대. 따라옵니까? 자, 최소는 언제예요? 가장 가파를 때. 그럼 가장 가파를 때 언제예요? 접할 때. 이때가 최소. 그러면 최대는 마이너스 1,0 요놈을 지날 때요. 3,-1의 기울기. 자, 그래서 그대로 기울기 구해주시면 4분의 마이너스 1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얘들아? 소리 질러요? 빽해요? 정신 차리세요. 자, 얘들아, 최소는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1에서 그은 무슨 선?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읽어주셔야죠. 3,-1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y는 3,-1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는 얘기는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다. 그래서 이 중심 0,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1이 똑같다. 이거 풀어주시면 m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m의 값 몇 개 나올까요? 2개. 요거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큰 걸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얘가 431번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큰일 났다. 도형 그리기가 빡세네. 하나 잡고 정삼각형 그다음에 오, 저는 만족합니다. 자, 깨세요. 저 그거 전제판을 쭉 봐요. 자, 그래서 요 큰 원의 반지름이 맛있겠다. 그리고 AB가 6루트가 된다. 저 이거 빨리 싫어. 이거 안 써가지고. 이때 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껴놨어요. 자, 일단 요거 쪼개서 막히신 분들은 쪼개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일단 쪼개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원에서 곡선의 형태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떠올라야 될 거. 뭐가 떠올라야죠? 원에서 곡선을 비교하는 거면? 네, 부채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부채꼴에서부터 다른 걸 한다든지 무조건 첫 스타트는 부채꼴이어야 돼요. 자, 그럼 부채꼴을 여러분들이 부채꼴을 만들어 주시려면 중심을 찾아야겠죠. 따라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사실 별표 쳐주시고 중심 찾기. 중심이 찍어져 있으면, 중심이 체크되어 있으면 할 만한 문제였지만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심 찾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현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현에 무조건 수직이 등분선 위에 중심이 있다. 괜찮나요? 왜? 중심에서 이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수직이 등분된다. 거꾸로 이 수직이 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현이 하나면 중심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현이 만약 두 개라면 여기에도 수직이 등분선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여기도 위에 중심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수직이 등분선에 교점에 중심이 있다.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찍어주셔야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을 보시면 이거 현입니다. 근데 심지어 큰 원에서도 현이고 작은 원에서도 현이니까 무슨 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은 여기 수직 등분선 위에 작은 원의 중심도 있고 큰 원의 중심도 있겠네요. 따라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의 수직 등분선을 한번 쭉 그린다고 하면 정삼각형의 수직 등분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꼭지점에 따라올 거고 그에 따라 자,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을 흰색이라고 찍고요. 큰 원의 중심을 연두색이라고 찍어서 작은 원과 큰 원을 보다 자세하게 한번 구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중심을 일단 여러분들이 저렇게 찍어줘야 그래야 부채꼴을 만들든 뭘 하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이 중심 찾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외접원 정삼각형의 외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깔끔하게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정삼각형 맨날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에서 이놈의 반지름을 딱 대놓고 안 주고 맨날 여기는 이 한 변의 길이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중학교 때 정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내심과 외심은 일치한다. 따라합니까?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대 여기가 2대 1인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건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데 쟤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에다가 3분의 2배를 하면 되니까 3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반지름을 깔끔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되니까 여기까지.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요. 이제 우리는 여기 단원이 아니라 뒷단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외접원 나오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으로 사실 빨리 구하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 써주시면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 A가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이라는 놈이 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A 그리고 2분의 1까지 곱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자, 그래서 루트 3분의 2A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루트 3분의 A 즉 3분의 루트 3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앞으로 이 문제 풀 겁니다. 다시 이걸 기본으로 깔고 풀 거예요. 요거를 외우는 건 자유입니다. 루트 3분의 A 외우는 건 자유예요. 아시겠나요? 하지만
기말고사 때는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삼각형 파트 들어가면. 지금부터 외우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지워도 괜찮나요? 아직 문제 안 풀었는데 그냥 풀기 위한 기본 과정만 한 겁니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외접원 흰색을 보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놈의 반지름의 길이는 좀 전에 외운 거 뭐였어요? 루트 3분의 a였죠. 루트 3분의 a 써주셔서 그대로 2루트 6 써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오케이, 좀 전과 같은 논리하에 반지름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채꼴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곡선 넓이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부채꼴 처리하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중심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일단 구했어요. 그럼 반대 이만큼의 곡선 구해야 돼. 이만큼의 곡선.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이만큼의 부채꼴마다 찾아야겠죠. 그럼 얘는 중심을 어디다 연결해야 돼요? 흰색에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흰색에 따라오는 이만큼 부채꼴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여기 가운데가 두 번 더해졌죠. 가운데 건 빼줘야겠네요. 따라오세요. 중심하고 잘 연결해 주셔서 답을 낸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요만큼의 부채꼴 처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요런 놈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있네요. 뭐야, 그림 왜 이래? 뭐야? 비슷하게 그런데.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부채꼴을 구하려면 이제 2분의 1의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근데 이놈의 반지름이 뭐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각을 찾는 방법은 다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무조건 반지름과 중심각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중심각을 각도를 찾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특수각 길이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특수각 길이비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놈의 중심각도 특수각으로 찾을 거고, 여기는 중심각도 특수각으로 찾을 겁니다. 핵심 내용. 그럼 갈게요. 자, 여기 반지름 몇이에요? 큰 원의 반지름 몇이에요? 6이죠? 여기도 6이죠? 1대 1대 루트 2죠? 여기 몇 도? 45도. 네.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직각. 선생님 그림 잘 그려서 누가 봐도 직각이잖아요? 90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각 길이비를 가지고 2분의 8 찾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 이 하늘색의 중심각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늘색 요만큼 봐주셔야 돼요. 요만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쨌든 수직등무선 직각인 상황이고, 여기 반지름 몇이에요? 6. 예? 루트 1. 네, 2루트 6인 거죠, 여러분들? 계세요. 여기 2루트 6. 여기 2루트 6. 그럼 여기 수직등무선이니까 여기가 3루트 2가 돼요. 잘 안 보이겠지만 중심각을 특수각으로 생각하면 여기 누가 봐도 선생님이 약간 60도 이쁘게 잘 그렸죠? 이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입니다. 실제 여기가 2대 루트 3의 비율, 여기가 2분의 루트 3배 하면 걔가 3루트 2라고요. 이해됩니까? 2대 1, 얘가 루트 6일 거라고요. 여기다 루트 3배 하니까 얘가 딱 따라온다고요. 그럼 얘가 몇 도요? 60도. 여기 몇 도? 60도. 그 말이 뭐예요? 3분의 2파이. 그러면 전체가 2파이니까 여기는 몇 파이?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해 주시고 중심각
3분의 4파이 찾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네. 얘들아, 이게 진짜 깔끔하게 푸실 때까지 반복해주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원의 형태가. 중심 찾고 무조건 원의 곡선은 부채꼴로 처리한다. 그에 따른 중심각은 길이로 구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요만큼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요만큼. 좀 지저분했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삼각형 요 길이만 찾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요 길이는 여기가 루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까요? 이루트 아니 뭐야? 왜냐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 수학해도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여기 3루트 2. 여기 3루트 2. 맞아요? 근데 여기 루트 6. 그 말은 얘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루트 2에서 루트 6을 뺀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3루트 2에서 루트 6을 뺀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3루트 2인 거예요. 결론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높이 루트 6. 근데 그런 게 여기 있다 이렇게. 이 지워버리고 루트 6 곱해요. 6루트 3. 높이가 3루트이다. 높이가 3루트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려요? 여기 3루트, 높이 3루트. 뭐라고 보셨어? 그런 게 두 개 있다 이렇게. 2 지워버리고 3루트 2 곱하니까 9, 28 마이너스 뭐야? 3루트 12 루트 3, 6루트 3 계산하세요. 자, 두 개 더하니까 9파이 16파이 더하니까 25파이. 여기서 이거 뺍니다. 18 빼고 여기 3 달려. 기술 다 더해요. 그러면은 13. 네, 다 13 맞습니다. 또 이거 맞아요. 따라오실까요?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면 사실 그냥 푸는 거예요. 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론은 부채꼴로 한다는 거 정해져 있고, 중심각을 특수각으로 잡는다는 게 정해져 있는 문제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몇 번입니까? 435에 2번. 두 자리잖아요, 수평이. 자, 얘들아, 435번에 별표 하나 치고 의미 파악 써주세요. 의미 파악. 어떤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 변형인데 교육청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교육청 문제가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거든요. 근데 그대로 내기 좀 미안해가지고 잘라서 애들 여기까지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요거 탄탄하게 하고 우리 어차피 나중에 여기서 볼 거예요. 근데 그때 요거 다시 한번 갔다가 갈 건데 그때 이해를 해놓으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필기 좀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기억, 니은, 디귿 중 일부만을 우리는 볼 거다 라는 일단 이런 문제고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AK가 의미하는 거 보니까 M에다가 자연수를 다 넣었을 때 이놈들을 원수로 갖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M에다가 1부터 천천히 한번 넣어보면 1을 넣어보면 자연수부터 넣는 거니까 그냥 0파이 따라옵니다. K 붙일게요. 자, 1을 넣어보면은 K분의 2파이 따라오고요. 글씨가 너무 생겼네. 자, 3을 넣어보면은 사인 K분의 4파이 따라오고요. 이런 게 쭉 따라오겠죠. 그럼 사인이라는 건 사실 주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0파이가 나왔으면 2파이라는 걸 찾아주면 사실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2파이가 나오려면 n이 뭐면 돼요? k 플러스 1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m에다가 1을 넣고 m에다가 1을 넣고 m에다가 쭉 가서 m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면 쭉 대입해보면 얘가 사인 m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니까 2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k분의 2k파이 여기서 나와서 어쨌든 2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때요? 똑같은 거잖아요. 0파이랑 2파이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돌고 돈다라는 문제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개수를 살펴보면 개수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대입했을 때 얘는 이미 똑같은 놈이니까 m에다가 뭐 대입한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k를 대입한 것까지는 사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자 k가 1인 경우랑 여러분들 이해를 듣고자 k가 2인 경우랑 k가 3인 경우랑 k가 4인 경우랑 k가 5인 경우랑 k가 6인 경우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자, k가 1인 경우는요. 여기가 k가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전체가 k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부터 k개니까. 그럼 사실 그냥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애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어떤 놈이 나오냐면은 0파이로 딱 하나만 찍히는 거예요. 점 자체가 k가 1 때는 요 점 딱 하나만 찍혀 있는 겁니다. 실제 k가 1이면 여기 1 대입하면 0 나오고 2 대입하면 2파이 나오고 4파이 나오고 6파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벌써 포기? 아니죠? 네. 자, 그럼 k가 2인 상황 볼게요. k가 2인 상황. 자, k가 2인 상황도 똑같아요. 일단 여기는 이 점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0. 맞아요? 그럼 k가 2면은 2개 나오면 되거든요. 뭐 찍어야 돼요? 사인 파이 찍어야 돼요. 사인 파이. 그럼 사인 파이가 얘기하는 건 요거. 요놈의 y좌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미안. 선생님이 좀 설명을 중간에. 네. 잠깐 됐어요? 네. 네. 주어진 요 동경이 이루는 형태에 대한 y좌표를 보는 겁니다. 사인이기 때문에. 요 동경 그려주시고 그놈의 y좌표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가 3이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얘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3개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면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 찍힙니다.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3등분한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360을 3등분하면 120도씩 가겠죠? 그래서 110도 하나 간 여기에 점 하나가 찍힐 거고 이렇게 120도 하나 간 240도 여기에 점 하나가 대충 찍힐 거고 110도 간 마지막 여기에 점이 찍혀서 이렇게 생긴 3등분된 상황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K가 3이면 이 전체에 따른 3등분, K가 4면 전체에 따른 4등분, K가 5면 5등분, K가 6이면 6등분 이렇게 따라오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바퀴 돌 때까지 이 전체가 있는데 걔를 똑같이 K로 나눈 거예요. 이 파이가 있는데 걔를 K로 나눴다는 얘기는 얘를 K 등분했다는 얘기, K 등분. 그럼 K가 1이면 1등분, 1등분. 1등분 없잖아요. K가 2면 2등분, 2등분. 원의 형태를. K가 3이면
3등분 120도 120도 120도. K가 4면은 4등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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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요 말 자체가 K 등분했다. 이 파일이 K 등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K가 4인 경우 조금씩 밀렸네요. 자, K가 4인 경우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서요. 맨 처음에 0이라는 거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4등분 된 점들을 찍으면 된다고요. 그럼 4등분이니까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돌고 돈다고요. 이렇게. K가 오면 5등분 된 거 찍히겠죠. 여기서부터 5등분 된 거 찍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90도라고 짰겠죠?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찍힌다고요. 5등분 되게. 이게 무슨 말인지. K가 6이면 60도 60도 여기 맨 처음에 찍히고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360도 이렇게 6등분 된 점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이 점에 따른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Y좌표가 0인 것밖에 없고 얘도 0인 것밖에 없고 마이너스 1려면 여기에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런 상황의 형태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홀수 등분하면 이런 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홀수 등분하면 여기를 점을 지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짝수 등분하셔야 돼요. 근데 짝수 등분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위에 몇 개가 나오죠? 여기 위에 홀수 개가 나오면 절대로 여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짝수 개가 나오면 여기가 이제 4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니까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얘기죠. 헷갈리면 8인 것도 그려보시고 10인 것도 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의미하는 게 등분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K가 4일 때랑 6일 때는 안 되고 8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8일 때 그럼 전체를 몇 등분한 거? 8등분 한 거. 그럼 위에를 몇 등분하면 돼요? 4등분 하면 되잖아요. 4등분 하면 이렇게 2개 이렇게 찍힌다고요. 4등분. 즉 여기 점 찍히니까 그 아래 답이 똑같이 이렇게 4등분 찍힐 거라고요. 따라오기 여기까지. 하지만 10등분하면 위에는 5등분 해야 되잖아요. 5등분하면 여기는 이 점이 여기 찍힐 수가 없다고요. 가운데에 무조건 하나가 있고 양쪽에 2개씩이 찍혀야 5등분인 거죠.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어야 5등분 된다. 점이 여기 안 찍힙니다. 결론 이런 상황이 된다. 위에가 짝수개여야 해서 여기 짝수개니까 결과적으로 4의 배수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답은 K는 4의 배수가 정답인 거예요. 얘들아 이거 헷갈리는 거 맞는데 이해해보시고 각각의 등분이 의미하는구나 6인분은 왜 안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한번 해주셔야 나중에 추가 문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저런 얘기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답은 4의 배수다. 끝. 지우겠습니다. 네. 이거 답지처럼 그냥 맞는 얘기네 맞는 얘기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고마워요. 아이고. 쉬고 싶죠? 네. 네, 하고 싶을 거예요. 자, 4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37번. 실수 A와 X의 범위가 이렇게 정의됐다. 그리고 fx가 이렇게 생겼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 그리고 b 2분의 7 파이 콤마 0을 지난다.
30에 a 더하기 b를 구하라. 자, 수학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a의 범위가 뭐 0과 7분의 4 사이라고 나왔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뭐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 그래프 그려놓고 천천히 해보자고요.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b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리고 시작점 자체가 0,b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b에서 시작을 하는데 위아래로 몇씩 놓친다? 2씩 놓친다. 근데 한 주기는 몇이다? a분의 2파이다. 그래서 여기가 한 주기 a분의 2파이, b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부분까지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사실은 왼쪽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a분의 2파이면 요거 하나가 a분의 파이인 거니까 왼쪽으로 요거 똑같은 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b 일단 이렇게 잡히겠네요. 얘가 fx라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물론 위아래로 2씩 놓쳤기 때문에 얘는 2 더하기 b일 거고, 얘는 2 마이너스 b인 마이너스 2 더하기 b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이놈을 지난다. 그럼 지나면 여러분들 맨날 대입하는데 대입해봤자 풀려요. 안 풀려요. 사인값을 모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름에 점을 찍어두면 사실 그래프적인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점을 찍을 게 아니라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야지 점을 찍으면 또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fx가 있는데 여기다가 y는 0이라는 요놈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근이 나왔죠. 우리는 유몽하고 어떤 직선 그리면 맨날 근은 직접적으로 모르더라도 근의 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기다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y는 0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y는 0이 만약 여기 있다면 근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y는 0이 여기 있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마이너스. 오케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가 0이니까. 근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안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y는 0이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y는 0을 잡아두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얘인 거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를 쪼개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근데 그에 따라 2분의 7파이가 얘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케이스, 그에 따라 2분의 7파이가 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점 자체가. 따라옵니까?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케이스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여기가 2분의 7파이예요. 근데 이건 대칭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읽혀요? 주기예요, 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라고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대칭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기가 몇인데? a분의 2파인데 그 a분의 2파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4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a는 2분의 1입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자, 2번 케이스는 요거랑 요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주기는 아니고 이 근과 이 근은 오케이, 대칭성에 대한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 2번은 대칭성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두 개의 합,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의 합이 요 가운데 있는 대칭의 2배 한 놈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근데 요 놈은 뭐예요? 전체가 a분의 2파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몇 배 한 거? 4분의 1배 한 게 요만큼의 길이 0에서. 근데 그거를 개수가 2배니까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계산해 주시면 3파이가 파이 줄게요. 3이 2하고 4하고 지워지니까 A분의 1 따라가서 A는 3분의 1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사실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그에 따라 2분의 7파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2분의 7파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요 얘기도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있는 7파이 여기 있으면 주기 되는 얘기가 아니라 재층성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둘이 더하면 이 가운데를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그럼 그 식이 이 둘을 더한 게 이 가운데를 2배 한 거. 2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해되실까요? 자, 요거 얘기해볼까요? 요거랑 요거 보면 대칭성이 아니라 주기 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뺀 게 한 주기다. 그게 좀 전에 얘기한 요거랑 아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식이 두 쌍이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얘인 경우로 답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진짜. A가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 2배의 사인에 2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때는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 fx가 2배의 사인에 3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b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을 지나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대입하면은 자, 3 이상 암산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b가 0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결과적으로 b가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똑같이 이거 대입해 주시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이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나면 그러면 b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뭐가 답이에요? 문제에서 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무리수는 모순이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b는 1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에 따라 뭐가 달래요? 네, a 더하기 b 뭐라고 했으니까 a가 뭐죠? 3분의 1, b가 1 이게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요게 요 궁금증 맞아요. 선생님 y 0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y는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요거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하고 얘는 주게 되는 얘기예요? 대칭성이 되는 얘기예요? 대칭성.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거예요. 어디다 잡아도 식은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한 문제 더 와보십니다. 439번. 보시는 분들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요. 그럼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돌아보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439번 먼저 시간 드릴 텐데 그래프 유추해보고 자, 이거부터 합시다. 어려우신 분들은 A의 위치 찾기 A의 위치 찾기 A의 위치 찾기 나름 K의 부호 찾기 A의 위치 찾기 K의 부호 찾기 A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프 그려보시고 다시 접근해 보세요.
일단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집중을 딱 그쪽에 맞춰야 여러분들 그나마 이해가 잘 돼서 일단 먼저 적어놓고 그쪽에 맞춰서 한번 먼저 다시 도전해 볼게요. 시험 때야. 에이 저리겠지 이렇게 하면서 풀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원리를 따져야 실력이 내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에서 절대값 fx의 최대값 보는 순간 그래프 떠오르셔야 돼요. 최초점 그래프다. 근데 거기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접근하셔야 되냐. 내가 절대값 fx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애가 생기면 접어버리면 2분의 1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분의 1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fx가 어찌됐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 딱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라는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네, 착한 문제. 이유는 여기가 겹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겹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시작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뭐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최대값 체크하면은 최대값은 사인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만큼 유동치니까 1 올라간 2분의 1이 따라올 거고 주어진 놈은 1이 내려간 마이너스 2분의 3이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A라는 놈의 위치가요. 내가 얘를 0부터 A까지 그릴 거잖아요. A를 이런 데에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되죠? 그럼 0부터 A까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까지 그려지죠?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A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왼쪽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합니까? 그래서 A라는 놈은 일단
여기보다 아래 있으면 안 되는, 즉 여길 기점으로 파이를 기점으로 A는 파이보다는 왼쪽에 존재합니다. 이거 따라오실까요? 네.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리면 위아래로 K씩 용치는 그래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K가 양수면 어떻게 생기냐? K가 양수면 똑같이 용칠 겁니다. K가 양수면, 그래서 K가 양수인 놈에 대해서 그 K가 1보다 작으면 얘보다 덜 요동치는 거고, K가 1보다 작으면 양수인 놈에 대해서 K가 딱 1이면 똑같이 요동치는 거고, K가 1보다 크면 크게 요동칠 거예요. K가 양수라면.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자, 내가 A는 여길 기점으로 왼쪽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래 그래프를 A부터 2파이까지 그려야 돼요. 그럼 A부터 2파이까지 이 파란색을 그리면 이 파란색이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K가 양수면 애초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K가 양수면 A는 일단 무조건 왼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 아래쪽에 그려지니까 양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단 K의 부분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완벽한 논리하에 찾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K는 음수입니다. 자, 그럼 K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음수면 실제 그래프가 K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면 살짝 요동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K 절대값이 딱 1이면 1씩 요동치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더 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 일단 이렇게 요동치는 이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하고, 이게 답이면 선생님은 거기서 멈출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A가요, 여기 어딘가 A가 위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왼쪽에. 그래서 그래프를 잡으면 이렇게 잡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근데 내가 얘를 여기라고 하면은 그 A 다 여기서부터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A부터 얘를 그려야 되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보다 이제 아래 있죠. 그러면 A가 여기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는 파이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는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파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사실은 A는 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K는 양수일 수 없었고 K는 음수였었고 A가 파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A가 딱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A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예를 그려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다음 파이부터 A부터 2파이까지 예를 그려주니까 그 다음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 오케이. 최대가 2분의 1이 게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K를 이렇게 그리면 2분의 1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정답으로 채택하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일단 여기까지 찾았다. A가 파인 것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가조건은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나조건. fx가 0이 되는 실근이 3개래요. 그 말은 fx라는 그래프 열심히 그려놓은 거에다가 y는 0을 그렸을 때 교점이 3개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교점이 3개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여기 그려야 되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딱 맞닿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 될 수 있었는데 아까는 그러면 교점 3개인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밖에 안 돼서 아, y는 0이 딱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y는 0이 이런 상황이란 얘기는 주어진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씩 요동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분의 1씩 요동친다는 얘기는 이 K값이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 K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씩 요동쳐야 되기 때문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A하고 K는 다 구했고요. 마지막 답만 구하면 되는데 근의 합이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정리해야겠네요. 끝내겠습니다. 자, 절대값 fx는 주어진 요놈에 대해서 접어 올린 형태를 생각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된다는 건 이거 자유예요 여러분들. fx가 뿔마 4분의 1이 되는 걸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어 올린 다음에 y는 4분의 1을 그려도 되고요. 그냥 뿔마 4분의 1만 찾아도 돼요. 자 그러면 y가 4분의 1이라는 직선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따라합니다. 따라합니까?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다가 두 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 하면 이 두 개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fx가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내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음음이랑 똑같죠? 다시 쓸게요. 2분의 파이 곱하기 2. 요 둘은 여기다가 도배해야 되죠? 2분의 3파이 곱하기 남으니까 파이 3파이니까 2파이가 된다. 그래서 A는 파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S는 5파이 이놈이 정답이 된다는 문제인데 천천히 완벽하게 다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답이 요거였지? 그게 아니라 천천히 A가 여기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셔야 실력이 됩니다. 하시겠나요 여러분들? 네, 얘들아 10분 쉬었다가 그래서 삼각형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없으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냐. 엔딩수. 고마워, 주어지는 고라고. 선생님 시험 몇 분 봐요? 고마워. 시험 30분 몇 문제예요? 또는 35분 몇 문제예요? 14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 그거 아니 빵 있는 빵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넓이가 30인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고요. 일단 여기는 이 하나하나가 사실 유형인데 우리가 코사인 A를 생각할 때 얘를 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제곱하기가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으로 바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꾸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바꾸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제곱 c로 바꾸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사인 제곱 b가 양수로 따라오고요. 자, 여기 1 없어집니다.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져요. 그리고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c를 넘겨버릴 수 있어서요. 실제 식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주어진 얘는 표현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다. 좀 빨리 할게요. 자, 이렇게 따라와서요. 실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잡아주시면 b가 빗변인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a, c 잡고 여기가 a고 b고 c 잡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가족권은 다 썼으니까 버리시고 나조건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데 각변한 곳이 열심히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각변한 곳이 열심히 하세요. 자, 안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3 탄젠트 A. 자, 요거 각변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B가 몇 도? 90도 이거 찾아야죠. 제가 2분의 파입니다. 2분의 파이. 제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여서 더하기 1 따라오고요. 각변한 곳이 있으니까 탄젠트 C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탄젠트 A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탄젠트 A는 C분의 A다라는 거죠.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C가 의미하는 건 A분의 C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AC를
해요. 자, 양쪽에 AC를 곱하면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C제곱이 2배의 AC 이렇게 따라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넘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기가 여기까지. 그래서 3A제곱 더하기 2AC 마이너스 C제곱은 0이 돼서 1, 3, 1, 1뿔마 처리해 주시면 A 더하기 C 3A 마이너스 C가 0이 된다. 근데 A하고 C는 길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서 얘가 0이다. 이렇게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C가 3A인 거예요. C가 3A. 이되니까. 근데 넓이가 30이래요. 그럼 넓이 30이면 2분의 1 곱하기 6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넓이 나오는 거죠. 그럼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변을 아니까 왜 저번에 뭐 넓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이면 얘가 뭐인 거예요? 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답을 내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469번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489번. 오, 꽤 넘어가네. 자, 489번 가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의 내접하기 3분의 파이 있고 사인 BCD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사인 세타가 7분의 2루트 7 그에 따라 BD 더하기 CD를 구해달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원하고 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면 이 각을 안 쓰는 문제는 그 문제가 쓰레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이거를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선생님 이거 안 쓰는데 풀리는데요? 그 문제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일단 여기를 3분의 2파 이건 무조건 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보면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먼저 천천히 한번 해보면요. 일단 BC의 길이가 눈에 보이셔야 되거든요.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선분 BC가 2R 4루트 7이다. 그러면 선분 BC라는 애는 4루트 7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라는 2분의 루트를 곱하니까 일단 이 루트 21이라는 애가 BC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사인 세타를 줬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인 값 줬다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도 이 똑같은 외접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은 BD가 나오겠네요. 따라가서 여기까지 BD 또한 사인 법칙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BD는 사인 세타분의 선분 BD를 한 게 2R이다. 4루트 7.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분 BD가 4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7분의 1 루트 7을 하니까 루트 7, 루트 7, 7 점에서 8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이.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BD는 구했으니까 CD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이 CD를 뭐 두 변과 각 알고 있으니까 뭐 코사인 법칙을 쓰든 뭘 하든 그 답을 구해주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마지막 선분 CD는 코사인 법칙을 때리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을 때리세요. 이걸로 하고 싶으면 이걸로 하고 이걸로 싶으면 이걸로 하면 답이 되는 거죠. 끝나요 여기까지?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 497, 499 3개가 있습니다. 누가 질문? 495 489 했나요? 방금 한 게 489인가 혹시? 네.
AB를 지름으로 한다. 원 위에 C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가 12루트 AB를 5대4로 내분하는 점 D가 있다. 코사인 CAB가 3분의 1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5대4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대4. 자, 일단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 지름이라고 나오는 순간 직각. 여기 직각 체크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을 내가 3K라고 잡으면 요만큼이 K입니다. 지금 얘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타를 쓰면 일단 K값 나오겠네요. 피타 써주시면요. 2K제곱은 K제곱 더하기 12루트 2의 제곱, 즉 288 따라오고요. 8K제곱이 288이어서 K제곱은 36, 즉 K는 6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K가 6이니까 실제 요 길이가 18이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가 5대4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10이라고 갖다 쓰고요. 길이 요만큼을 8이라고 갖다 써서 일단 각각의 길이는 다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뭐라는 거지요? 외접원인데 저 지름은 아닐 거 아니야? CAD, 네. 요만큼의 외접원을 구달라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이거요. 그럼 여기 10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K가 뭐죠? K 6이었죠. 여기 6입니다. 여기 세타 알잖아요. 코사인 세타. 그럼 뭐 요거 가지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 알면 사인 법칙을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찾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세타를 가지고 12 구하고 그에 따라 사인 법칙으로 답을 낸다. 이런 문제가 495번. 자, 넘어가서 49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했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고3 때 현우진님이 하시는 노베 들으시면 됩니다.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N이에요. 한 변의 A가 3이에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자, 문제 보면 주어진 요놈의 추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추단거리 맨날 전기를 펼친 다음에 일직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M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삼각형 OAB 만들어주고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잡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M에서부터 P 찍고 Q 찍고 여기 가려면 면을 몇 개 그려야 돼요? 한 개. 이게 세 개, 딱 세 개만 열심히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에서부터 OB의 P를 여기 지나게끔 P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잡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여기가 뭘까요? OB 어떤 거 지나요? OB, C 지나니까 여기 C 나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P 지나고 Q 지나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요. OC 사이 뚫으면서. 그럼 이 위쪽에 하나 더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60도잖아요. 60도죠. 하나 더 잡으면 여기 몇 도? 180도라고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죠. 일직선 여기 60, 60, 60이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에 여기는 뭐라 잡아야 돼요? 마지막에 오늘 여기 잡죠? A, 여기 A 잡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퐁 접으면 이게 딱 보이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연결합니다. M에서부터 OB를 뚫고 여기 P 뚫고 OC를 뚫고 여기 Q 뚫어서 A에 도착한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얘네의 길이를 구해주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길을 찾으려면 변 하나 찾으려면 두 변하고 끼인 값을 알면 끝인데 두 변을 알 수 있는지 보면 A, M이 1이고요. 요만큼은 6인 겁니다. 왜? 이 한 변이 3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몇 도죠?
60도 두변하고 끼인 건 아니다. 사인 법칙 쓰면 답이 나오네. 자, 넘어가서 49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합니다. 네? 아, 이게 497번이에요? 오, 끝났네. 천천히 할게요. 511번. 499번. 나를 먹으려면 안 됐네요. 자, 49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골프를 5번이요? 골프를 수학적으로 5번이라고. 아, 생각한냐. 까먹으시네. AC가 240, BC가 60, CAD가 30, AC도 30, 여기도 30,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BCD도 30, 여기도 30. 이때 B에서 D까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제 기본은 두 변하고 끼인 각을 주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변 찾으면 돼요? 어떤 변 찾으면 돼요? 이거 구하려면? CD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 두 변하고 끼인 각 하니까 처리 끝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24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이 되는 건 120도. 특수각 2대1 대 루트 3. 그럼 여기 40 루트 3. 여기 80 루트 4. 두 변과 끼인가 나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 핵심은 내가 구하려는 길이를 한 번에 찾는 게 아니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될지를 역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 넘어가도 괜찮나요? 네, 안 괜찮아도 넘어가긴 합니다. 자, 5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계산을 열심히 하진 않고요. 후다닥 하고 끝낼 겁니다. 후다닥. 꼭지점이 3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 적었다. 아, 네, 여기까지 여기고 여기까지네요. 한 변이 8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생각? 네, 변 곱하기 변 곱하기? 2분의 네, 2분의 1하고 사인스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각을 알고 있는 거 하나 찾으면 요거 그대로 적은 거니까 여기 60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변하고 이변을 찾을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뭐 A라고 잡으면 접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만큼은 8-A가 되고 여기가 60도니까 코사인 법칙 때리면은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똑같아요. 내가 여기 B라고 잡으면요. 여기 접었으니까 얘가 B고 8-B고 이거 60도니까 코사인 법칙은 B값 나와서 2분의 1 A가 사인 하면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핵심은 다 그거예요. 내가 얘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풀이는 사실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끝인데 방금 좀 전에 얘기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513번.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아요. 표 3개 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다 기본 도형이라고 써주셔야죠, 기본 도형. 넓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저번에 3스테어도 있어요.
있었던 그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부터 한번 보면 여기 내부에 P가 있는데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서 뭐 그 각각을 DEF라고 하겠고요. 그러면 주어진 이 도형 자체를 가지고 일단 넓이를 활용하라는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A, B, C라는 관계식 일단 넓이로 하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가 보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놈이 2분의 1에 4루트 1 곱하기 A 2분의 1에 4루트 1 곱하기 B 삼각형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2분의 1에 4루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요거 줬어요. 이거 구하래요. 그럼 약간 곱셈 공식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를 찾을 생각을 좀 한다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니? 문제에서 삼각형 DEF의 넓이가 루트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놈의 넓이 봐서 얘를 어떻게든 표현할 생각인 겁니다. 자, 근데 얘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얘를 알고 있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를 한번 생각만 해보면 A, B가 의미하는 건 얘하고 얘를 곱한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색이 쪼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A, B, C, C, A 이 각을 찾을 생각입니다.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 몇 도? 60도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몇 도? 120도. 여기도 몇 도? 120도. 똑같이 90도, 60도, 60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60도 120도인데 우리 요거 둔각이면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반복 두 개 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답을 내준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끔 좀 기본 도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면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하지만 까먹을 겁니다. 기말고사 바로 중간고사면 계속 시험 보고 할 텐데 기말고사를 좀 까먹을 텐데 그래도 필기해놓고 좀 다음에 빨리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